이제 진짜 수분 체크를 어떻게 할 건지 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점적기 중심부터의 거리라고 치면 요 그림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과수학 총론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요 부분이 점적이에요. 점적. 물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물 떨어지는 자리인데 여기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물이 토양으로 퍼지는지, 저기는 모래땅 쉽게, 여기는 식양토, 사양토, 식양토 따라서 물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느냐,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밭에 물이 얼마나 퍼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프링쿨러로 물을 푸는지 점적으로 물을 푸는지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점적으로 물을 푸게 되면 보십시오. 뿌리가 갈 수 있는 1m 80 거의까지 다 들어가게 되죠. 천천히 베어서 옆으로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액 비료를 줬다 같이, 그러면 뿌리가 분포해 있는 부분까지 다 비료기가 물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물이 받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프링쿨러를 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쿨러는요, 얘랑 반대로 가요. 물량이 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30에서 40cm 사이에서 포화도가 일어나요. 꽉 차버려요. 그러면 물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버리게 되겠죠. 유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유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 비료를 타가지고 주는 물 자체가 소비가 많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밭에도 많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점적을 솔직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스프링쿨러보다.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 영하로 내려갔을 때 스프링쿨러를 돌려가지고 그 하우스 내의 온도를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더울 때 순식간에 온도를 좀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이런 때 빼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점적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의 공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뿌리 주위의 수분의 공급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하게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적이 솔직히 좋습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점적을 쓸 수도 있고 쿨러를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점적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진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수분 체크입니다. 수분. 자, 동영상에도 수분 체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에도 수분 체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책에 보면 600평에 10에서 15톤의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또 어떤 책에는 보면 종이컵으로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양을 시간을 재어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몇 톤이 됩니다. 이런 설명도 되게 많아요. 자, 보십시오. 저희 집에는요, 저도 저희 집에 어르신들이 같이 농사를 지니까 저희 집은 물을 푸는데 40mm 농수관에 물이 꽉 나와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옆집에는요, 우리 20mm로 퍼도 물이 안 나와요. 쫄쫄쫄쫄 나와요. 그러면 나는 물을 2시간 폈다. 옆집에는 물을 3시간 펀다. 나는 물을 많이 주려 하면은 대여섯 시간은 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까요? 밭에 따라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강의나 어떤 교육적인 내용에서는 몇 톤을 퍼라, 어떻게 퍼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실질적인 밭에 포장이 왔을 때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적용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장에 맞춰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포장에 맞춰서. 자, 우리 밭에 아까 토양 알갱이 사이에 공기가 차가 있고 물이 들어가 있는데 공기 자리까지 물을 집어넣는
때까지를 우리는 100이라고 봅시다. 100. 물을 가득 푼다. 100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공기를 어느 정도 놓고 영양생장 쪽에 어떤 충분한 수분 공급을 70이라고 보고요. 생식생장에 대한 관련된 거, 물을 좀,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부분, 40%로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를 체크를 먼저 해야지 70%, 40%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밭에 100이라는 수분을 풀 시간을 알면 70%도 풀 수 있고 40%도 풀 수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3시간을 퍼가지고 우리 밭에 100%의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70% 공급하려고 하면 몇 시간 풀면 될까요? 2시간에서 2시간 10분 풀면 70% 나오죠. 40%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풀면 40%가 퍼지겠죠. 자, 그러면 100% 어떻게 체크할까요? 자, 이제 100%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아까 이전에 자, 식양토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우리 밭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식양토로 생각합시다. 점적이 여기 떨어지고요. 점적이 또 여기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다 배어 나오겠죠. 다 배어 나와가지고 여기가 포화가 되면 점적은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보다 위로 맺혀버려요. 땅 위로, 고랑 위로 물이 보인다고요. 그때가 100% 시간이라는 생각을 보자고요. 100%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가. 쿨러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재기가 좀 힘들겠죠. 쿨러는 힘드니까 점적으로 봤을 때 고랑에 물이 배어 나오는 시간을 가지고 100이라고 봅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해는 가요? 자, 그러면 물 100그릇을 퍼는 시간이 우리 집은 모래땅이야. 야, 10일을 퍼도 고랑으로 물이 새어 나오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어떻게 하냐? 요 사이에 고랑과 고랑 요렇게 돼 있겠죠? 고랑 사이에 30에서 40cm의 깊이의 땅을 파세요. 요렇게 원추처럼, 원기둥처럼 땅을 파세요. 그래서 물을 퍼보세요. 그러면 3시간을 퍼고 4시간을 퍼면 벽면에 물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보여요.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보여요. 그 시간이 우리는 100이라고 보자는 거죠. 모래땅에 물이 안 맞히면 그 원통형으로 땅을 파서 그 벽면에 물이 배어 나오는 시간을 100으로 보고, 우리는 모래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잘 올라오는 게 보여 하시면은 물이 올라오는 시간을 100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식생장에는 영양생장에는 70%, 생식생장에는 40%의 수분 시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 시기에 보면 수분을 100%를 주면 제가 토양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 100%를 공급은 딱 1년에 3번만 줄 수 있어요. 3번. 언제냐? 자, 보시면 휴면 시작기, 수액 이동기, 수정 완료 후 비대기 때까지만 3번만 들어갈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서 비가 많이 오면서 추운 날에는요, 작물이 동해를 받지 않아요. 거의 잘 넘어가요. 아무리 추워도. 근데 겨울에 가물고 날씨가 추우면은 동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다음 해에 나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자, 휴면 시작기 때 가을에 퇴비를 주고 로타리 치고 나서 휴면 시작기 때 수분이 1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충분한 수분으로서 동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봄 수액 이동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비가 정말 이쁘게 많이 왔다. 올해는 보리밭이 풍년이겠네. 올해는 양파도 잘 되겠네. 올해 마늘이 정말 잘 되겠다. 이렇게 봄비가 많이 왔을 때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어른들은. 이게 이 말이에요. 수액 이동기 때 땅이 풀리는 시기에 수분이 공급됨으로써 지온이 올라가는 거죠. 지온이
자, 우리가 포장해서 지하수를 붓을 때는 지하수 온도가 10에서 12도까지 올라와요. 그때 땅에 10에서 12도라는 지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해동이 잘 일어나겠죠. 해동이 잘 일어나면 뿌리의 생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연 비가 오든지 저장된 물만 주더라도 최소한 2도, 3도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양은 해동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저희가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수정 완료 후 무슨 얘기냐? 아까 전번 시간에 수정하고 나서 1차, 2차 수정하고 난 다음에 잠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이 영양생장으로 넘어갑니다. 생직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열매를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얘가 영양생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수분의 흡수가 많아지면 비대도 잘 이루어지겠죠. 3번 줍니다. 3번. 이해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3번. 그래서 휴면 시작기, 수액 이동기, 수정 완료 후 비대 시작기에 수분이 10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수분 70% 수준에는 영양생장이 들어가고 수분 40% 수준에는 생식생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할게요. 수분 체크를 내가 오늘 물을 줘야 돼. 그럼 수분 체크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물 퍼니까 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옆집에서 물 퍼고 아이고 좀 날씨 보니까 가뭄 것 같아. 그러니까 물 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밭에는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70% 수분 체크하는 방법, 40% 수분 체크하는 방법. 여러분들 수분 측정기에서 나오는 100%, 70%, 40%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밭에 맞춘 10%, 70%, 40%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분 측정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수분 측정기 없는 겁니다. 그러면 70% 수분 체크 어떻게 할 거냐? 한 10에서 15cm의 흙을 걷으세요. 그 안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꼭 만져보세요. 폈을 때 흙이 깨지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면 그건 수분이 70%예요. 물 안 퍼셔도 돼요. 근데 흙을 파가지고 딱 잡아보니까 이 흙덩어리가 이렇게 드니까 깨져요. 깨지면 물을 파야 될 때죠. 40% 수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시겠어요? 수분 드리는 거? 네. 이렇게 수분을 체크하시고 수분 공급하는 시기, 영양생장, 생식생장의 수분을 얼마나 퍼야 될지에 대한 시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100이라는 시간을 재세요. 무조건 내 밭에. 올해부터는 해보십시오. 100이라는 시간을 재십시오. 몇 분? 자, 1시간을 퍼니까 아니면 3시간을 퍼니까 되더라. 3시간이라는 얘기를 우리 밭에 3시간이더라 라고 100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양생장에는 70% 2시간, 생식생장에는 40%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거 따라 하지 마시고 남들이 말하는 거 따라 하지 마십시오.